페이지 몇 페이지? 자, 오늘은 빅뱅의 초기 핵 융합 과정, 빅뱅의 초기 핵 융합 과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뭐 같아요? 뭐 막 충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죠? 빅뱅의 초기 핵 융합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우주가 굉장히 어떻다고 그랬죠? 우주가 굉장히 어떻다고 그랬어요? 초고온의, 초고압의 초고밀도기 때문에, 초고밀도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 무엇이 가능할까? 이런 핵융합이 가능하다 이것이. 핵융합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작은 애들이 뭐가 된다고? 작은 애들이 합쳐져서 큰 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애가 합쳐져서 큰 애가 된다. 이걸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핵분열은 뭘까요? 그렇죠. 큰 게 쪼개져서 작은 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핵융합에 관해서 배울 거야. 맨 처음에 자, 우주에 뭐가 있었냐면 우주에 양성자가 있고요. 양성자가 있었고요. 양성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N이 뭐냐면 뉴트론, 중성자가 있었어요. 자, 방금 전에 복습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처음에는 몇 대 몇이었으나 1대 1이었으나 나중에 7대 1, 8대 1까지 변할 거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로 변하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거다 이거죠. 이해가 안 나요? 그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무엇함으로? 충분히 식었으므로 얘네 둘이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요렇게 변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해요. 중수소 원자핵. 되셨나요?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양성자는 원래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양성자의 정체가 뭐였어요? 수소 원자핵. 그죠? 수소 원자핵.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얼마짜리? 1짜리. 자, 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양성자가 우주에 나타났다는 거, 양성자가 우주에 만들어졌다는 건 그냥 뭐라고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워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파이널 결과가 뭐냐면 질량수 4짜리 헬륨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 이걸 그래서 헬륨 4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자, 중간에 그러면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중수소 원자핵은 또 어떻게 표시할까요? 중수소 원자핵은 뭐라고 표시할까요?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몇 짜리? 그렇죠. 질량수 2짜리죠. 질량수 하나, 둘. 됐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질량수 2짜리 중수소 원자핵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중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를 먼저 만날까요? 중성자를 먼저 만날까요? 아무래도 양성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양성자를 먼저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를 먼저 만나서 퓨전, 핵융합, 그렇죠? 퓨전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양성자 몇 개에?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짜리가 될 거다, 그죠? 이해했죠? 그러면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죠. 근데 질량수는 몇? 3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3이죠, 3? 자, 질량수 3짜리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양성자를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양성자를 또 만나면 깨져요. 그러니까 이번엔 중성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중성자 하나하고 꽝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양성자 몇 개에?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짜리 헬륨 4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셨나요? 이게 초기 어디에서? 초기 빅뱅에서 일어나는 핵합성이에요. 자, 핵융합, 즉 수소에서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수소에서 뭐가 되는 거야? 원자 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질량수 4짜리.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초기 핵융합 과정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뭐 배웠다고요, 우리가? 원소기호 표시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제가 원소기호를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확연하게 다른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냥 그림으로만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원소기 없이 그림으로만 느낀다면 그러니까 뭐 얘네 둘이 만났다가 얘를 만났다가 얘를 만났어. 그러니까 얘가 얘 됐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원소기호 표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원소기호 표시 방법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 용도로 한번 써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복습 용도로 한번 써먹을까 생각 중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똑같아요. 자, 중수소 원자액이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 뭐라고요? 질량수 2짜리 중수소 원자액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엔 뭘 먼저 부딪히냐면 중성자를 먼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 먼저 부딪히면 원자번호 1번 질량수 몇 짜리? 3짜리가 되죠. 왜? 지금 양성자는 하나뿐이거든요. 중성자 몇 개예요? 2개예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니까 원자번호 1번이 수소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다 둘 더하면 얼마야? 3이죠. 그래서 질량수 3짜리 뭐가 된다고요? 3중수소 원자액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3중수소 원자액. 그죠? 3중수소 원자액. 3중수소 원자액. 뭐가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그죠? 뭐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봤어요? 칠판을 유심히 쳐다보셨으니까 봤겠죠? 그죠? 그런 게 주목을 끌면 안 되는데, 그지? 자, 어찌됐건, 얘가 이번에 뭘 만난다고요? 이번엔 양성자 만납니다. 양성자 꽉 부딪혔어요. 그러면 뭐 될까요? 양성자 만나면 뭐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뭐가 된다고요? 원자번호 몇 번? 2번이죠. 왜? 양성자 2개니까요. 양성자 2개니까. 원자번호 2번. 헬륨이죠. 원자번호 2번이면 헬륨이라고 써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질량수 4짜리. 이렇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빅뱅의 초기 핵 융합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 말이야. 학생들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요걸 못 알아듣겠다. 원자번호 2번 질량수 3짜리. 요거 원자번호 2번 질량수 3짜리 헬륨이구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거든. 전체 흐름을 못 보고. 자, 다시. 이거 전체 흐름이 뭘까요? 전체 흐름이 뭐죠? 빅뱅 초기에는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만들어졌다?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만들어졌다. 이해갔죠? 빅뱅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빅뱅 우주에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는 딱 2가지. 수소와 헬륨. 됐죠?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아까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 수소로부터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도 빅뱅 우주론의 하나의 증거죠. 이번엔 두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뭔가를 예측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 관측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빅뱅 이론이 맞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걸 빅뱅 이론의 증거라고 해. 근데 왜 하필 관측이라는 과정을 쓸까요? 우리 인간이 직접 나가본 우주가 어디까지야? 겨우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아는 거죠? 관측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관측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천문학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뭐야? 천문학자 그럼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과정. 계산? 대박! 계산이면 대박이네. 계산 말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망원경으로, 그죠? 망원경으로 하늘 쳐다보고, 그죠? 거기서 들어오는 빛들 관측해가지고 계산하고 그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들, 그것들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다 계산해내고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측도 마찬가지. 되셨나요? 자,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설명. 우주 배경 복사는 그냥 빅뱅 이론의 예측엔 어떨 거라고 예측했냐면 3000K인
우주의 온도 3000K에 물질로부터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현재 파장이 길어져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적색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뭐라고 한다고? 적색편이 되어 관측될 것입니다. 실제 관측됩니다. 어떻게? 이거는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누가 관측했냐면 전파망원경으로 그 전파망원경?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파로 뭘 하고 있었냐면 스파이식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전파가 날라오던 다 모든 방향에서 날라오는 전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전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뭐 어떤 전파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상한 게 조금씩 있는데 이게 항상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도 와요. 어떤 방향에서 전파를 받아도 저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계적 오류라고 생각해요. 예, 뭐 기계적 오류가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방향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생긴다. 이 노이즈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국 우주의 빈 공간에도 뭐가 있는데 우주의 빈 공간에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뭐야? 관측되는 거였어요. 그 에너지가 관측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왜 한 곳에 있지 않고 막 흘러대냐? 맨 처음에 빅뱅 우주에서 원자가 만들어질 때 모든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출발한 빛에너지인 거지. 이해 갔어요? 그게 지금 관측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주의 이쪽 끝에서 출발한 빛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진 않지만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해 가셨나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관측된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전파망원경에 관측된 이 아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생각했고 그 파장을 계산했더니 봤더니 흑체 복사로 3K 물체가 나타내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과 같더라. 그러니까 몇 센치냐면 7.3cm의 복사 에너지 파장과 같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7.3 이런 숫자에 관심 갖지 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 3K 온도가 되게 낮죠? 3K 물체가 내어놓는 복사 에너지와 그 우주 빈 공간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생긴 걸까요? 자, 원자핵이 누구와 만나서? 그렇죠. 전자와 만나서 뭘 만들 때? 원자를 만들 때. 그렇죠? 원자를 만들 때 그때 에너지 차이만큼 뭘 내놨다고? 빛에너지를 내놨다고. 그렇죠? 그 빛에너지가 뭐라고요? 우주 배경 복사다 이거지. 얘는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그런데 전파망원경에서 모든 방향으로의 전파에서 전부 다 관측이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관측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주 배경 복사가 맞다는 얘기죠. 만약에 별빛이면 저거 이용해서 내가 보여줄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앞에서 가리잖아요? 그럼 뒤에 그림자 생기죠. 맞죠? 별빛이면 한쪽 방향에서만 오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관측될까요? 안 돼야 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별빛이나 천체의 빛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관측 안 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는 게 아니에요. 별이 있는 쪽에서 관측이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방향에서 전파를 찍었을 때 그 모든 방향의 전파에서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했죠? 오케이 바니? 요즘에는 굉장히 관측이 정밀해져서 이게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퍼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촘촘하고 되게 균일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그림에 보셔도 그렇고, 그죠? 교재 그림에 보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칠판을 보셔도 그렇고, 좀 어디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어디는 검었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이라고 그래요. 불균일성. 이 우주 배경 복사 안에 들어있는 이 불균일성은 나중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많이 만들어진 곳이 있고 원자가 적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럼 원자가 많이 만들어진 곳에는 주변에 원자가 많으니까 중력이 커지게 되고 그 중력 때문에 물질이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별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다면 별이 만들어진 이유를 따로 찾아야 돼요. 근데 불균일하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별과 은하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거지. 별과 은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 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여기까지. 뭐 그래도 되게 어렵죠? 그쵸? 하지만 잘 들으면서 자꾸 뭐 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과학을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번에 두 번째 증거예요. 빅뱅 이론의 두 번째 증거.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거예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저번 시간에 대충 조금 배웠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우주 초기에는 몇 대 몇? 1대 1이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몇 대 몇까지 간다고요? 7대 1까지 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럼 7대 1이면 양성자 몇 개? 양성자를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거기다 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는 이렇게 그릴게. 됐죠? 빗금 쳐서 그릴게.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냐면 헬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헬륨 원자핵이. 그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하나. 자, 얘를 뭐라고 그러더라? 요렇게 묶어서 요걸 뭐라 그래요? 헬륨. 됐죠? 왜? 원자 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헬륨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자,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죠? 나머지 애들의 정체? 나머지 애들의 정체 뭐라고요? 그렇죠. 수소 원자핵, 원자 번호 질량수 1짜리,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수소 원자핵.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개수비를 구하면 개수비가 몇 대면? 12대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질량비를 구할 거예요. 질량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비는 자, 이쪽에 질량이 1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12개. 자, 이쪽에 질량 4짜리가 몇 개 있다고요? 1개. 자, 그러면 질량비가 얼마예요? 12대 4. 얼마? 약 3대 1이 나오죠. 되셨나요? 약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다른 원소들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원소들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야. 왜? 왜 큰일이지? 그렇죠.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만 해도 11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원소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건 예측입니다. 누구의 예측? 빅뱅 이론의 예측이죠. 빅뱅 이론의 예측.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뭐 한다 그랬죠? 관측. 그렇죠. 관측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측하여서 그죠? 뭘 관측했다고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질량비를 계산해냅니다. 계산해내는데 그 계산에 얼마? 3대1. 그러면 예측도 3대1, 관측한 결과의 계산도 3대1. 됐죠?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빅뱅 이론의 이론적 예측이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따라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그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 두 가지의 빅뱅 이론의 증거가 있다. 이것이.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이해하고 나면 이 파트는 이제 이해라는 걸 좀 하고 나면 뭐라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는 바닥 상태라고 불리우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이해하셨나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이해갔죠? 그런데 얘가 그 원자핵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어떻게 해요? 전이하려면 뭐라고요?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에너지가 낮은 애가 에너지가 높아지고 싶어요. 내가 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과정은 뭐냐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흡수되는 과정이에요.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줄 수도 있고요. 가열해 줄 수도 있고요. 열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뜨게 합니다. 이 들뜨게 하면 그냥 들뜬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전자도 안정해지려고 할 거거든요. 자, 안정해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오케이? 그때 뭘 내놓을까요? 그때 뭘 내놔요? 에너지를 내놓겠죠. 이 내놓는 에너지가 만약에 전기로 나오면 뭐라고요? 발전 원리. 열로 나오면 발열 원리. 이게 빛으로 나오면 뭐가 될까요? 빛으로 나오면 빛에너지 무슨 원리? 발광 원리라고 할까요? 발광 원리. 빛이 나오는 원리. 그죠? 빛이 나오는 원리.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봐.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우죠? 불꽃 반응. 원소에다가 그러니까 백금선에다 원소 묻혀가지고 가열하면, 그쵸? 가열하면 어떻게 해요? 불꽃에 가열하면 불꽃 색깔 쫙 나오죠. 색깔이 왜 나올까요? 빛을 내놨단 얘기잖아. 어떤 빛을 내놨단 얘기잖아. 그 빛이 뭘까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가열해서 전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자가 들떴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얼마만큼? 그 에너지 차이만큼 뭘 내놔요? 빛을 내놨다 이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원소마다 빨리 놀아볼까라 그러지? 빨리 놀아볼까?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이렇게. 그러면 리튬은 빨간색이고, 그죠? 레드. 그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이고. 이렇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왜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달라질까요? 원소마다 뭐가 다르다? 요 간격이 다른 거죠. 원소마다 저 간격이 다르니까 그 간격이 다른 만큼의 뭘 내놓는다고?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에너지 차이만큼 그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에너지 차이만큼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별도 마찬가지겠구나. 별이 어떤 빛 에너지를 내놔. 근데 이제 별이 빛 에너지를 내놓는 건 조금 달라요. 이 원리하고 좀 다릅니다. 별이 빛을 내놓는 건 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왜냐면 이제 걔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해요. 자기 스스로 발생해서 그 빛을 내놓을 때 이게 똑같은 일을 벌이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내놔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핵융합. 별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누가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생성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 자, 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별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쭉 날라옵니다. 빛이 쭉 날아가요. 여러 가지로. 되셨어요? 그 빛이 직접 도착해. 그 고온의, 아주 고온의 천체가 내놓은 빛이 직접 도착해. 이해하세요? 직접 도착해. 그거 뭐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거를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연속 스펙트럼. 이 연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생들 내가 가르쳐보면 굉장히 고민하는데, 연속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모든 영역, 모든 파장 영역에 빛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연속이죠. 만약에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고온의 천체가 내놓는 빛은 어떻게 해요? 연속적인 빛이 나와요. 꼭 뭐처럼? 여기 있는, 그죠? LED나 뭐 형광등이나 이런 것처럼, 그쵸? 조명처럼 빨주노 초파남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빨주노 초파남보가 다 이런 빛 아래선 다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모든 빛이 다 있다. 그래서 형광등 빛도 모든 빛이 다 있고요. 햇빛도 모든 빛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되게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 밑에서 모든 색의 빛을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색이 나온다는 건 그런 뜻이다. 연속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별과 관측자 사이에 중간에 무언가 다른 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뭔가 다른 물질이 있을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운이야, 성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성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성운은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쵸? 주로 뭐일까요? 그렇죠. 주로 수소 헬륨이에요. 우주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수소 헬륨이에요. 그죠? 수소 헬륨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빛이 지나갑니다. 성운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관측하면 요 성운의 그 성분 원소 물질들이 빛을 어떻게 해요? 흡수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방식으로 흡수하게 돼요. 됐죠? 이 방식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하고 남은 빛만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뭐가 있으면, 이만큼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 중에 흡수된 부분을 빼고 받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흡수 스펙트럼. 되셨나요? 흡수 스펙트럼. 근데 얘가 이럴 수도 있다? 어떨 수도 있냐면 오랫동안 별빛을 받으면 되게 지가 온도가 높아져. 그럼 지가 별인 양, 그걸 이제 우리가 발광성운이라고 하는데요. 빛을 내놓는 성운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 이게 원리적인 거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어떤 빛을 흡수했잖아. 그래서 내가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내어놓을 때 어떤 빛을 내놓을까? 흡수한 빛을 내놓죠. 다시. 아까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 빛을 흡수했잖아. 그지? 그럼 얘가 빛을 내어놓을 때도 얼마만큼? 요만큼, 그치. 요만큼의 에너지의 빛이 나와. 그죠?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과 이 반대되는 개념의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요? 물질이 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다르면 다를 거고요. 물질이 같으면 같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뭘 구별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를 구별할 때 이거야. 아까 리튬이 레드라고 그랬죠. 리튬, Li, 리튬이 레드였어요. 스트론튬도 레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중학교 때 배우죠. 막 외워서 시험 봤을 거예요. 그죠? 자, 리튬도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야. 어떻게 구별하지? 스펙트럼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인 것처럼 보이나 분명히 파장이 다른 빛을 내놓을 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질을 구별할 때 뭘 보고도 알 수 있다? 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아, 오케이. 자, 질문? 질문 있어요? 저거 두 개를 이으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치면 결국 연속 스펙트럼과 같을 거냐? 당연한 얘기죠. 왜? 같은 별이 내놓았으면. 네. 당연히 그런 의문점이 생기겠죠? 오케이. 또? 네. 없으시면 요거 내용을 밑에 표로 정리를 할게요. 아시겠죠? 밑에 표로 정리. 자, 밑에 표로 정리할게요. 칠판을 안 지웠네. 자, 밑에 표로 정리할게요. 표 보고 계시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고온 천체가 내놓은, 자, 고온의 천체가 내놓은, 스펙트럼은 뭐라고요?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든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 성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운의 성분 물질이 뭘 가져간다? 어떤 선들을 가져간다 이거죠. 흡수선이 나온다. 그래서 검은 선이 나온다 이거죠. 야,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어찌됐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볼 때 이런 거야. 밝은 부분에 검은 선이 쭉쭉쭉쭉 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 다 검은데 흰 줄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이해하세요? 검다는 건 무슨 말이면 빛이 안 나왔다는 거고요. 거기 흰 줄이 나왔어요. 그러면 방출한 스펙트럼이고요. 자, 밝은데 검은 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검은 선을 누가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물질이 흡수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빨주노초파 넘버가 쭉 있는데요. 이쪽에서부터 보면 보남파초 노주빨이 있는데, 그죠? 그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요. 자, 여기 검은 선이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 되셨나요? 새까만데, 이쪽 보세요. 이쪽 새까만데 몇 개의 밝은 선이 있잖아요. 그죠? 몇 개 밝은 선이 있죠? 이건 뭐라고요?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거지.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같으면 얘네들이 같아요? 얘네들이 언제 같을까요? 같은 물질이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같은 원소면 같은 원소일 경우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스펙트럼 배웠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 왜 배운 거야? 나 항상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지금 막 요렇게 문제 풀면 되고 요렇게 문제 풀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이거 맨 마지막에 이건 왜 배웠을까요? 잘 봐요. 이 큰 단원, 큰 1단원 내용을 보면 처음에 빅뱅 우주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빅뱅 우주가 시작해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조금씩 큰 것들이 돼가죠. 빅뱅의 핵합성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빅뱅 이론이 맞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전여경의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관측해서 그거로 계산한 값이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옵니다. 그죠?
이 단원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이 왜 들어있냐면 잘 생각해봐요. 결국 그걸 다 어떻게 알아냈다고요? 지구에서 실험, 그러니까 물화생지 중에 물화생에서 실험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우주에서 들어온 관측한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뭐라고? 하나의 흐름을 알게 됐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빛만 관측하고 스펙트럼만 분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우주에 대한 사실을 분석해내는 거라. 과학자들이 그런 면에서 대단한 거죠, 그렇죠? 뭐 과학자 화이팅 이런 얘기야,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